다음 날 오전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호미로 흙을 살살 파기 시작했어요. 몇 센티미터 파니 향기가 더욱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파니 딱딱한 것이 호미에 걸렸습니다. 손으로 흙을 털어내니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를 완전히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건드리지 마라.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땅에 떨어뜨린 채 서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역에서 내린 윤지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28배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상사의 눈치,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윤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자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시골로 간다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삶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달려야 할머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산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놀러 오던 그 길이었는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버스에서 내리자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옥이 할머니네 손녀구나. 많이 컸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작은 마을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그대로인 대문, 그 앞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 그리고 마당 한쪽에 심어져 있는 코스모스들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도 있었어요. 집 전체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고 마당의 잔디도 듬성듬성 자라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윤지가 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영옥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90이 넘어서도 꼿꼿했던 할머니의 등이 많이 굽어 있었고 주름도 훨씬 깊어져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윤지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할머니는 말하면서도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우리 손녀 얼굴 보니 좋긴 한데 갑자기 온다고 해서 놀랐어. 무슨 일 있니? 윤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사 그만뒀어요. 좀 쉬고 싶어서 왔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할머니는 윤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었는데 어디서 맡아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죠. 그 향기는 묘했습니다. 꽃향기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신비로운 향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향 같은 거 피우세요? 윤지가 물어보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뭔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향? 그런 거 안 해.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며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프겠다. 밥 차려줄게.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할머니는 윤지의 질문에 자세히 대답해 주시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는데도 그 향기는 계속 윤지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향이었는데 할머니는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았죠.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윤지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똑같아.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너는 진짜 괜찮은 거냐? 회사 그만두고. 네, 괜찮아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윤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게 사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쉬어.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밤이 되어 예전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그대로인 방이었어요. 작은 책상과 옷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향기만은 예전에 없던 것이었어요. 윤지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코스모스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향기가 마당 쪽에서 더 짙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마당 한쪽 구석, 코스모스가 무성하게 자란 곳에서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향기가 더 진해졌습니다. 윤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 할머니가 안 계실 때 마당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시간부터 텃밭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어젯밤 그 향기가 났던 곳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윤지는 혼잣말을 하며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 묘한 향기는 여전히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면서 향기의 근원을 찾아봤어요.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곳, 감나무 아래, 그리고 집 뒤편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쪽 구석으로 갈수록 향기가 진해지는 것은 분명했어요. 여기야, 바로 여기. 윤지는 코스모스가 가장 무성하게 자란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흙이 조금 높게 솟아 있었어요. 마치 뭔가 묻혀 있는 것처럼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더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다른 곳보다 훨씬 크고 진한 색깔로 피어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코를 가까이 대니 향기가 더욱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흙냄새와 섞여 있지만 분명히 다른 향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그런 복잡한 향이었죠. 마치 오래된 추억이 향기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뭔가 묻혀 있는 게 분명해. 윤지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함부로 파볼 수는 없었죠. 할머니한테 말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어젯밤 할머니의 반응을 떠올리니 망설여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담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지야, 언제 왔냐? 많이 컸구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제 왔어요. 윤지가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코스모스가 올해 유난히 잘 피었네. 특히 저 구석이 너희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셨나 보다.
윤지는 할아버지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코스모스 언제부터 저렇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글쎄, 작년부터인가. 너희 할머니가 거기만 유난히 신경 쓰시더라. 물도 자주 주시고 잡초도 뽑아주시고 말이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특별한 의미요? 윤지가 더 자세히 묻자 할아버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느낌이야. 너희 할머니가 그 자리를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시거든. 뭔가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말에 윤지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 자리만 특별히 신경 쓰셨을까요? 그리고 왜 향기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오후가 되어서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깻잎과 고추가 한 아름이었어요. 윤지야, 뭐 하고 있었나? 할머니가 물으니 윤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당 구경하고 있었어요. 코스모스가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윤지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혹시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이실까 해서요. 그래, 올해 유난히 잘 피었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윤지는 할머니가 그 코스모스 무더기를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윤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집에 오래 사셨죠? 마당도 예전 그대로고요. 그럼 40년 넘게 살았지. 너희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마당도 할머니가 직접 가꾸신 거예요? 윤지가 계속 물으니 할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렇지.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하나 심어서 지금 모습이 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코스모스도 할머니가 심으신 거예요? 윤지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그냥 저절로 자란 거야.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서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윤지는 다시 그 자리로 갔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 흙더미가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의 코스모스들도 유난히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밤에는 향기가 더욱 진했습니다. 내일은 꼭 확인해 봐야겠어. 윤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시는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심심하면 동네라도 한 바퀴 돌아봐.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지는 창고에서 작은 호미를 찾았어요. 마당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스모스 줄기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치고 호미로 흙을 살살 파기 시작했어요. 몇 센티미터 파니 향기가 더욱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뭔가 있어. 조금 더 파니 딱딱한 것이 호미에 걸렸습니다. 나무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니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가로세로 각각 20cm 정도 되는 크기였죠.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지만 아직 단단해 보였어요. 상자 전체를 드러내자 향기가 훨씬 진해졌습니다. 상자를 완전히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건드리지 마라. 윤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땅에 떨어뜨린 채 서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게 묻혀 있어요? 윤지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상자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지가 다가가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그냥 덮어둬라. 건드리지 말고.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셨고 윤지는 혼자 마당에 남겨졌어요. 윤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도 상자에서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향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음속 호기심과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니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숨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윤지는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일 텐데 왜 땅에 묻어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할머니의 표정을 떠올려 보니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죠. 잠시 망설이다가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리를 비운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완전히 흙더미에서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상자를 손에 드니 더욱 진한 향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상자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탓인지 자물쇠는 이미 부식되어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거의 부서질 것 같았죠. 살짝 건드리자 자물쇠가 부러지면서 상자가 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윤지는 깜짝 놀랐어요. 상자 안에서 갑자기 진한 향기가 확 퍼져 나왔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향기가 한꺼번에 자유를 얻은 것처럼요. 그 향기는 이전보다 훨씬 진했고 복잡했습니다. 달콤함 속에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향기를 맡는 순간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금목걸이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목걸이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은 모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듯 말이죠.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그 향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연한 분홍색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작은 매듭으로 입구가 묶여 있었어요. 비단의 질감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주머니를 코에 가까이 대자 더욱 진한 향이 올라왔어요. 달콤하면서도 그리운 마치 사랑과 이별이 섞인 듯한 복잡한 향기였습니다. 이게 뭐지? 윤지는 주머니를 살짝 열어봤어요. 안에는 말린 꽃잎들과 작은 나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꽃잎들은 색이 바래 있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장미꽃잎 같기도 하고 작약꽃잎 같기도 했죠. 나무 조각들에서는 은은한 향이 나고 있었어요. 백단향 같은 깊은 향이었습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만든 향주머니인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특히 남자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진의 배경을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 윤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똑같았어요. 미소 짓는 모습도 할머니와 똑같았죠. 설마 할머니? 사진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욱, 태연. 1952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정성스럽고 단정했습니다. 아마 남자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영욱이 할머니 이름이지. 그럼 태연이라고 적힌 이분은 누구시지? 윤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인 건 확실한데 옆에 남자는 할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셨는데 사진 속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더 젠틀하고 로맨틱한 느낌이었죠. 마지막으로 금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펜던트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금의 순도가 높아 보였어요. 펜던트 뒷면에도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욱에게 사랑을 담아 태연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글씨가 아주 작고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연, 이분이 할머니의 첫사랑이셨나? 윤지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첫사랑의 추억을 평생 간직해 오신 거였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땅에 묻어두셨을까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향주머니, 사진, 목걸이 모두 태연 씨라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것들을 70년이 넘도록 소중히 간직해 오셨던 거죠. 하지만 왜 이제 와서 땅에 묻으려고 하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야, 들어와라.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윤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이미 윤지가 상자를 열어볼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상자와 그 안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해서 들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실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어요. 분명히 우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윤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앉아라. 할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너에게 말해줄 때가. 윤지는 상자를 할머니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에는 7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 속 남자분이 태연. 이라는 분이죠?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태연 씨. 내 첫사랑이었지. 첫사랑이요? 윤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스쳐가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 표정에는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사랑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셨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죠. 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키도 크고 인품도 훌륭했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이기도 했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윤지가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마. 일단 태연 씨 이야기부터 들어봐. 할머니는 향주머니를 손에 들고 말했어요. 내 나이 15살 때 태연 씨를 처음 만났어. 그때가 1950년이었지. 15살이요? 그럼 한국 전쟁이 시작된 해네요. 윤지가 말하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전쟁이 터지기 몇 달 전에 만났어. 태연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 나는 그때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윤지는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였어. 할머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곤 했거든.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갔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고.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키가 훤칠하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우리 동네 총각들과는 달랐거든.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지. 태연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셨어요? 윤지가 궁금해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물만 길어서 돌아왔지. 할머니는 그때의 설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도 태연 씨가 우물가에 나와 있더라고. 계속 나오셨던 거예요? 윤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니 태연 씨가 내가 몇 시쯤 물을 길러 오는지 미리 알아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왔던 거야.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언제 처음 대화를 나누셨어요? 윤지가 더 자세히 묻자 할머니가 향주머니를 만지며 말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였나? 태연 씨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 물동이가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길어드릴까요? 라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윤지가 궁금해했어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고개만 저었지. 하지만 태연 씨가 워낙 정중하게 굴어서 마음이 좋았어.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가까워지셨어요? 윤지가 물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부터였나? 태연 씨가 매일 우물가에서 기다리면서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대답하기 시작하셨고요. 윤지가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지. 처음엔 네 정도만 대답했는데 태연 씨가 워낙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 그리고 태연 씨가 서울 이야기를 해주면 신기해서 듣곤 했지.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태연 씨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줬지. 나 같은 시골 처녀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래서 언제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윤지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부끄러워하더니 말했어요. 봄이었어. 벚꽃이 피던 때였지. 태연 씨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나에게 마음을 고백했어. 그때 이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선물해줬지. 할머니는 향주머니를 애틋하게 바라봤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윤지는 놀랐습니다. 남자가 직접 향주머니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맞아. 태연 씨가 서울에서 어머니한테 미리 배워온 거야. 비단도 서울에서 특별히 구해와서 말이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바느질을 배우느라 손가락을 몇 번이나 찔렀다고 하더라고. 정말 로맨틱하셨네요. 윤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때 태연 씨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 영옥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향주머니를 받아주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라고 했지. 할머니는 그때의 설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윤지가 궁금해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어. 그냥 향주머니를 받기만 했지. 하지만 태연 씨는 그걸로 충분히 이해했나 봐. 정말 기뻐했거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두 분이 사귀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윤지가 물었어요. 몇 달 안 돼. 그해 여름에 전쟁이 터졌거든.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태연 씨는 대학생이라 피할 수도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자원 입대를 했어. 윤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신 거군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어.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떠나기 전 밤에 이 목걸이를 줬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차고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매일 이 향주머니 향을 맡으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 할머니는 금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이 목걸이를 보면서 매일 태연 씨를 기다렸어. 편지도 가끔 왔고 사진도 보내줬지. 전선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윤지가 궁금해하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꼭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결혼하자는 이야기들이었지. 전쟁이 끝나면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 편지마다 나에게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끝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신 거네요. 윤지는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1952년 겨울까지는 편지가 왔어.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 물건들을 간직해 오신 거네요. 윤지가 말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70년이 넘도록. 향기도 아직 남아있지? 태연 씨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서 버릴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향주머니를 쥐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땅에 묻으려고 하신 거예요? 윤지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너희 할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윤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죄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윤지가 위로하듯 말하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평생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으니까. 할머니는 향주머니를 만지며 말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윤지가 궁금해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연 씨를 보내주라고 하셨어. 이제는 정말 보내드리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약속했거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물건들을 정리하겠다고. 윤지는 할머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두 남자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했을 할머니의 심정이 느껴졌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갑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지의 작은아버지 태수였습니다. 아, 태수가 왔구나. 할머니는 서둘러 물건들을 상자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가 거실로 들어와서 상자와 그 안의 물건들을 보고 멈춰 섰거든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특히 금목걸이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번뜩였어요. 그냥 옛날 물건이야. 할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옛날 물건이라고요? 태수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순금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태수는 목걸이를 들고 창가로 가서 햇빛에 비춰봤어요. 이거 진짜 순금이네요. 그리고 보석도 달려있고. 윤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더욱 그랬어요. 태수야, 그냥 두고 가거라.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머니,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태수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걸 그냥 안 쓰시고 더 두시면 뭐해요? 적어도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은데요. 쓸 물건이 아니야. 할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그건 그냥 둬야 해. 왜요? 이렇게 귀한 걸 왜 안 쓰시는 거예요?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용돈도 부족하시다고 하셨으면서 이런 귀한 걸 왜 숨겨두셨어요? 집 수리비도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윤지는 중간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건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에요. 특별한 의미? 태수는 윤지를 쳐다봤어요. 윤지야, 너도 이게 뭔지 알아?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었어? 윤지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비밀을 말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을 보니 말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때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만해라, 태수야. 그건 내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야. 네. 태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설마 다른 남자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연 씨라는 사람이 준 거야. 너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요? 그럼 애인이었다는 소리네요?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첫사랑이었어. 첫사랑? 태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물건들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70년 넘게요? 그렇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태수는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지와 결혼하셨으면서 왜 다른 남자 물건을 간직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태수야.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태수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에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셨는데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아버지가 이걸 아셨나요?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버지도 이해해 주셨어. 할머니가 설명하려 했지만 태수는 믿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셨다고요? 정말요? 태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숨기셨어요? 당당하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윤지는 태수의 반응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아버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텐데요. 윤지야, 넌 몰라. 태수가 윤지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이게 배신이 아니고 뭐야? 태수야, 그만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엄하게 변했어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이해해 주셨어. 그럼 이 목걸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가 물었어요. 계속 간직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현실을 보시고 처분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제 정말 보내드릴 거야. 보내드린다고요? 태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늙었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의 아들 민수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민수야, 잘 왔다. 태수가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다른 남자가 준 물건을 간직하고 계셨대. 그것도 70년 넘게.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분이요? 응, 이 금목걸이 봐. 태수가 목걸이를 보여주자 민수도 관심을 보였어요. 와, 이거 진짜 순금이네요. 민수가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70년도 넘었지. 70년? 민수는 놀랐어요. 그럼 정말 비싸겠네요. 골동품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박물관에 가져다 줘도 될 것 같아요. 태수가 민수에게 속삭였어요. 이거 팔면 꽤 될 것 같지 않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 정도면 집 수리비는 충분히 나올 거야. 윤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불편했어요. 두 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윤지 말이 맞아.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건 팔 물건이 아니야. 태수와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지는 두 사람의 눈빛이 여전히 그 목걸이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수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 이제는 정말 보내드릴 때가 왔어. 보내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정리할 거야. 할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리한다는 게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귀한 걸요? 윤지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태수와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어요. 윤지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윤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 윤지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수야, 민수야, 앉아라. 이야기해 줄게. 두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을 시작했어요. 이 물건들을 마당에 묻어두었었어. 윤지가 어제 파낸 거야. 할머니의 고백에 태수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 묻어두셨다고요? 태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요? 이렇게 귀한 걸?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할머니는 향주머니를 만지며 말했어요. 민수가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윤지야, 너는 어떻게 알았어? 묻혀 있다는 걸. 향 때문이었어요. 윤지가 대답했어요. 마당에서 이상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파보게 됐죠. 향? 태수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향이 나는데? 할머니는 향주머니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맡아봐. 태수가 향주머니를 코에 가져다 댔어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이런 향이 나는 거구나. 정말 진하네요. 민수도 향주머니를 맡아봤어요. 와, 정말 진한 향이네요.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향이 남아있다니. 신기해요. 그래서 윤지가 발견한 거야.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태연 씨가 윤지를 부른 것 같아. 태연 씨가 부른다고요? 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그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윤지는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신비한 일이었거든요. 그 향기가 자신을 그곳으로 이끈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시 묻으실 건가요?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묻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태연 씨가 묻힌 곳에 가져다 줄 거야. 태연 씨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윤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몰라. 하지만 찾아볼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해. 제대로. 태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이 목걸이 말이에요. 태수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걸 무덤에 가져다 주시면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그게 어째서?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까워요.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땅에 묻어버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 거 우리 집 갑으로 보관하죠. 민수도 태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할머니, 차라리 우리가 보관하는 게 어때요? 너희가 보관한다고? 할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가족의 역사잖아요. 민수가 그럴듯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도 소중한 추억이고요. 윤지는 두 사람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목걸이 때문이었어요. 그 귀한 금목걸이를 포기하기 아까운 거였죠.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태연 씨 것이야. 태연 씨에게 돌려줘야 해. 하지만 어머니. 태수가 말을 계속하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됐어, 태수야. 내 마음은 정해졌어.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태연 할아버지 무덤을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군청에 가보려고 해. 전사자 명단이 있을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전사자 명단이요? 윤지가 놀랐어요. 그럼 태연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야. 편지가 끊긴 이유가 그것 말고는 없을 테니까. 태수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태연 씨가 군인이었다면 보상금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보상금? 할머니가 의아해 했어요. 전사자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주잖아요. 어머니가 유족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수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민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혼자였다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윤지는 두 사람이 또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했어요. 작은아버지, 민수 오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 태수가 반박했어요. 어머니 생활비도 부족하신데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받아야지. 할머니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은 상관없어. 그냥 태연 씨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을 뿐이야. 그럼 언제 가보실 거예요? 윤지가 물었어요. 내일 군청에 가볼까 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혼자 가시게요? 윤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같이 갈게요. 태수가 나섰어요. 혼자 가시기엔 힘드실 거예요. 민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갈게요.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윤지는 두 사람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태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보상금을 알아보려는 거였죠. 그럼 우리 모두 같이 가요. 윤지도 나섰어요. 할머니 혼자 두기는 싫어요. 할머니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같이 가자.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 태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윤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일 군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견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지는 할머니와 함께 군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으셨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까지 달고 계시는 모습이 어딘가 엄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너무 일찍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윤지가 물으니 할머니는 긴장한 듯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70년 넘게 궁금했던 걸 오늘 알게 될지도 모르잖아. 마음이 떨려서 잠을 못 잤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품어온 의문이 오늘 해답을 찾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태수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태수가 물으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정말 남아있을까요? 민수가 운전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있을 거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태연 씨는 분명히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그런 좋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는 없어.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시면서 옛날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가끔 한숨을 쉬시거나 입술을 꾹 다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청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원실 앞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사는구나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전사자 관련 업무는 어디서 보나요? 태수가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2층 보험과를 안내해 줬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지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할머니는 괜찮아.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대답하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보험과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성 공무원이 맞아줬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태극기와 여러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공무원이 물으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사하신 분을 찾고 있어요. 혹시 명단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공무원이 컴퓨터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김태현 씨예요. 1950년대 초에 전사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컴퓨터를 뒤지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태현. 생년월일은 아시나요? 1930년생이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키가 크고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참 검색하던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김태현 씨라는 분이 여러 명 계시네요. 혹시 본적지나 부대명 같은 걸 아시나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본적지는 이 근처 출신이었고 부대는 잘 모르겠어요. 자원 입대를 했다고는 했는데 그럼 조금 더 찾아볼게요. 공무원은 인내심을 갖고 여러 검색을 시도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공무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있네요. 김태현, 1930년생. 1953년 1월에 전사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전사하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전사 일자와 부대명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화면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왜 편지가 끊겼는지.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현충원 말이에요. 공무원이 대답했어요. 현충원에요? 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네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현충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넘게 품어온 의문이 드디어 해답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확실해졌네. 태연 씨가 정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를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가족이세요? 그럼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결혼하지는 못했거든요. 할머니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약혼자였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지만요. 공무원이 설명해 줬어요. 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당시의 약혼 관련 서류나 편지, 사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편지와 사진은 있어요. 윤지가 말하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한번 신청해 보세요. 유족으로 인정받으시면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상금도 있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군청을 나오자 태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유족으로 인정받으시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대요. 태수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생활비에도 보탬이 될 텐데. 민수도 태수의 편을 들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윤지는 두 사람의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태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확인하셔서 충격받으셨는데 왜 자꾸 돈 이야기만 하세요? 윤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태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앞으로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 텐데.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셔서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상자를 꺼내서 다시 한번 그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구나. 태연 씨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였어. 할머니는 태연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미안해요, 태연 씨. 이제야 당신을 찾았어요. 할머니, 현충원에 가보실 거예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야지. 이 물건들을 가져다 줘야 해. 할머니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말했어요. 70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만날 수 있게 됐구나.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른 시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윤지는 부엌에서 김밥과 따뜻한 차를 챙기고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는 할머니가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상자를 감싸진 모습은 마치 오래된 보물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단단했습니다. 태수는 팔짱을 낀 채 한쪽에 서 있었고 민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시선이 자꾸만 상자 쪽으로 향했어요. 금빛 펜던트가 뚜렷이 비치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 목걸이를 무덤에 두고 오실 생각이세요?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야지. 그게 약속이었다.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족이 지키는 건 안 돼요? 우리 집안의 역사인데.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할머니와 태연 할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켜져야 하죠.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요즘 금값이 얼만데 묘에 묻으면 썩어버리거나 훔쳐가도 모를 거예요. 차라리 윤지가 잘 보관하든지.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 그리고 설령 그럴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 할머니는 상자를 꼭 품에 안았어요. 이건 나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다. 아침 8시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말이 거의 없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고속도로 위를 달리면서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판 위를 부드럽게 스쳤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지는 옆자리에서 할머니의 손이 상자를 쥔 채 점점 더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전을 하던 민수와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 진짜 아깝지 않아요? 저 정도면 중고차 한 대 값인데. 아깝지. 저걸 그냥 땅에 묻는다니. 그런데 어머니 고집은 윤지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굳이. 윤지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 뜻을 지켜야 해. 현충원에 도착하자 관리소 직원이 묘역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하얀 묘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소리가 가슴속 깊이 울렸어요. 가족들은 안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묘비들은 차갑지만 고요했고 발자국 소리마저 작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군 김태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묘비 앞에 도착했어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태연 씨 저예요, 영욱이.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향주머니와 금목걸이,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리고 한참 바라보다 묘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평생 지켰어요. 이제 태연 씨한테 돌려줄게요. 향주머니를 묘비 앞에 내려놓는 순간 잔잔하던 바람이 갑자기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아련한 향이 묘역 사이를 흘러갔습니다. 윤지는 그 향기가 마치 태연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태연 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지키길 바라셨을 수도 있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윤지가 맡아서 평생 보관하면 되죠. 묘에 두면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윤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두 분 생각이에요. 할머니 마음은 이미 정하셨어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야. 할머니가 낮지만 단호하게 끊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고 태수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묘비 앞에 세워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잘 가요, 태연 씨. 이제 놓아줄게요. 거기선 편히 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묘역을 떠나기 전 윤지가 할머니 곁에 다가섰어요. 할머니,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두 분 할아버지 모두 할머니 마음속에서 평안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태수와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 끝에는 여전히 미련이 스쳐갔습니다. 윤지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조수석에 앉은 할머니는 품에 상자를 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사람처럼 숨소리가 잔잔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지는 뒷좌석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여 할머니의 어깨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말없이 전해진 온기가 차 안가득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달콤하고 쓸쓸한 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바람이 스쳐도 코스모스 꽃잎이 흔들려도 그 향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한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서 꽃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셨구나. 마음 한구석이 시린 듯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방 안에 홀로 앉은 윤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멀리 달빛에 물든 코스모스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웃어주는 듯 했습니다. 윤지는 손을 모으고 속삭였어요. 잘 가세요. 태연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둔 채 윤지는 오래도록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짝살짝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도 은은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마 오늘 밤 할머니도 깊이 잠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윤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익숙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손끝에 닿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오래된 봄날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아마도 향주머니 속에 머물던 추억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간 자리일 것입니다. 윤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평생 기억하고 지켜드릴게요. 창밖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도 그 약속을 들었다는 듯 부드럽게 웃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향은 사라졌지만 그 사랑과 이야기는 그대로 남아 윤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첫사랑의 설렘과 그리움, 오늘 마음에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